저희가 갑자기 그 구독자 수가 조금 늘었어요. 생각해보면 어제 더탐사에서 박대훈 기자님하고 강진구 기자님이 송작가 TV를 언급을 하시는 바람에 그래서 늘은 게 아닌가. 사실 말 나왔으니까 네. 대나무 숲 좀 털고 갑시다. 네. 사실 어제 어마어마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 진짜요? 네. 오. 근데 우리는 그냥 농담하듯이 여기 장소 특정을 했는데 네. 우리 방송을 보고 많은 분들이 김성수 TV에 제보를 하셨다고. 이거 뭐야, 이씨. 장소 특정은 우리가 했는데. 성수 아저씨, 거기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엄청난 제보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피아노 팔았다는 분부터 내가 그 집에서 200 받고 오불이 했다라는 분까지 거기 맞는 것 같다. 나도 가서 봤는데 특정해서 그 장소가 비슷하다. 뭐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이제 라이브 방송 이렇게 했잖아요. 네. 하고 난 다음에 편집해가지고 이제 그것만 잘랐어. 네. 45분짜리로 해갖고 잘랐는데. 꽤 길었네요. 예, 네. 많았더라고. 어제 얘기했잖아요. 제가 45분이라고. 겁나게 심도 있게 다뤘더만, 우리가. 그것만 45분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그거를 올렸는데 안 올라가는 거야, 업로드가. 그것만 왜 안 올라갔을까요? 그러니까 다 올라갔는데 그것만 안 올라간 거야. 잘라서 올린 것 중에? 네. 그래서 오늘 다시 업로드를 해갖고 이제 재업을 하긴 했는데 상당히 우리 추론이 맞아떨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압구정에 있는 뭐였냐?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르챔버. 네, 르챔버라고 하는 그 술집을 특징하게 된 건 4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일단 그만한 규모를 갖춘 50명 가까운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규모를 갖춰야 되는 집이고 위치가 정확하게 갤러리아 백화점에서 한 블록 떨어진 지하 1층에 있는 집이 맞습니다. 자다 나왔어. 머리는 왜 그래? 최선을 다한 거야, 오늘. 멋져 보이려고. 그런데다가 그랜드 피아노가 있다 그랬거든요. 강남에 그랜드 피아노가 있는 술집은 다 뒤져서 2군데밖에 없습니다. 한 군데가 여기고 또 한 군데는 히든이라고 논현동에 있는 데가 그랜드 피아노가 있어요. 거기도 가보셨어요? 거긴 가봤죠. 네. 와우.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걸 어떻게 다 압니까? 어떻게 주류 술집을 다 압니까? 근데 이 정보는 실제로 주류 납품을 하는 그 친구한테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그랜드 피아노에 꽂혀가지고 추적을 한 거지. 근데 히든은 1층이고 여긴 지하 1층이잖아. 그리고 여기에 음향 설비가 잘 돼 있고 밴드 마스터가 있다 그랬거든.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이제 밴드 마스터가 있고 이제 피아노 공연을 하니까 여기가 유력할 것이다 하고 우리끼리 지나가는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송 작가가 이걸 특정했다네 그러면서 다른 데 가갖고 동네방네 소문이 나는 바람에 네. 나중에는 이제 더 탐사에서까지 연락이 온 거죠. 아이고. 예. 그래서 아니 제가 생각하기에 거의 맞는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만 했는데 언급이 되는 바람에 이게 이제 일파만파 지금 거기가 맞다 아니다라는 이제 공방이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이 네. 항의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오. 그 집 나도 잘 아는데 네. 거기 그렇게 사람들 모여서 회의하고 그러는 집 아니다. 그런 장사 안 한다. 칵테일 먹고 잘 즐기는 건데 뭐 조용히 즐기는 그런 분위기 술집인데 왜 그런 소리를 하냐? 아유, 한동이 언제 왔대? 또 우리 걸 갔대? 그러니까 동훈이가 와서 쓰고 갔더라고요. 네. 지워드렸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그 집은 실제로 시간 타임대로 정리해서 이제 장사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 그러니까 12시 넘어갔고 이 예약 손님이 있으면 미리 공지를 해요, 홈페이지에. 그래서 오늘은 12시 이후 손님을 받지 않습니다. 라고 공지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영업이 돼 있는 거고, 그 녹취록에 들어보시면 알지만, 거기 마담이 있는데, 뭐, 이름은 크리스테라고 하죠. 전직 배우라고 하는 마담이 있는데, 분명히 거기를 빌려갖고 장사를 한다 그랬어요. 빌려서. 그러니까 원래 그 집 주인이 아니고, 그 마담이 그 장소를 빌려갖고 장사를 한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뭘로 보더라도 여기가 맞는 거지. 모든 정황에서 다 맞아떨어지는 거지. 에이.
아닐 수도 있죠. 아닐 수도 있죠. 그죠. 난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거 근데 맞으면 그 좀 위험할 것 같은데. 무엇이 위험해? 나는 추측만 한 것뿐이야. 맞으면 진짜 방송을 여러분 다시 돌려보세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 집 같다 그랬지. 내가 언제 네. 그 집이 맞다 그랬나? 아니야, 차라리 틀리면 더 좋아. 그죠? 뭐 그냥 상상을 얘기한 것 뿐인데 근데 틀렸으면 뭐. 맞은 것 같아. 아, 왜냐면 얘네들이 반응이 틀려졌어요. 우리가 이 방송을 11시, 12시쯤 했잖아. 네. 딱 그때 조선일보하고 그다음에 이세창 총재 이런 사람들 모든 언론이 장소 특정도 못하면서 말이야. 소설 같은 얘기를 하고 말이지. 사과해 고발할 거야. 막 이렇게 난리를 치고 기자회견을 때렸거든요. 네. 근데 우리 방송 나가고 나서부터 트위터를 통해 갖고 송작가 TV에서 여기를 특정했네 라고 하면서 이제 이 르첸보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얘들이 그 말이 싹 없어졌어요. 즉 장소 특정 얘기부터 시작해 갖고 소설이네 하는 얘기가 없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저녁 때 그렇게 장소 특정 못한다고 낮까지 지랄하던 TV조선이 대담자를 불러갖고 지네끼리 이걸 물어갖고 시사방송을 합니다. 사실 이거 건들면 안 되는 거거든. 근데 얘네들이 이걸 시사방송으로 편성을 하더라고. 그래서 그 안에 패널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뭐 법무부 장관 대통령이 술 좀 먹으면 어떠냐. 그게 뭐 문제가 될 사안이냐라는 식으로 물을 타더라는 거지. 특히나 사회자가 거기에 대놓고 아 이거 녹취가 사실인 걸로 인정이 된다라는 내용까지 얘기를 한 거 보면 얘네들이 완전 부정해서 술 먹어도 그게 크게 문제될 건 없지 않냐로 한 단계 물러서는 걸로 작전을 바꾼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죠. 특히나 한동훈이가 자신 있게 얘기했던 내용 있잖아. 아, 내가 이 장소에 반경 1km 안에 갔던 거 있으면 그거 해봐라. 그러면서 뭐 큰 소리를 땅땅 쳤잖아요. 다 걸겠다고 네. 했지. 그 얘기는 이미 그 자리에 2차를 오기 전에 누군가가 와서 거기서 대통령 경호 입장으로 제밍을 했다는 거고 그 제밍을 통해 가지고 휴대폰 위치 추적이 안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거는 해결하고 왔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근데 이제 생각하면 민주당 대변인 측에서 그러면 그날 하루 뭐 휴대폰 했는지 동선을 깔아. 뭐 했는지 알리면 되잖아. 알리바이 줄 테니까 위치 추적 동선을 깔아 이거지. 그럼 지가 밤에 거기 안 나타난 거는 감출 수 있지만 낮 시간에 전화해서 그리 근접해서 갔으면 어떨 건데. 그리고 거기 가서 그 3시간 동안 신호가 끊겼으면 빼박 증거가 역으로 될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장소가 어느 정도 이제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거예요.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 비슷한 것 같지만 이제 르첸보 관계자들이라든지 아니면 목격자들, 뭐 CCTV 등등 물리적인 장소가 추가로 특정될 수 있고 증거가 더 나온다고 하면 이 친구 악이 아니야. 그냥 의원직만 걸어도 되는데 이 정권의 운명을 또 다 걸어버렸거든. 저 화투패는 분명히 8땡일 것이야 라고 지금 그걸 던졌단 말이야. 8광일 것이라고. 손모가지 걸었죠. 네, 손모가 이게 삭구라는 줄 알고 걸었는데 솔 나오는 수가 이제 나오게 생겼다. 라는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얘네들이 논조를 바꿔가는지를 잘 봐야 되는데 이 중대한 기점이 어제 오후 방송 이후부터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증인 댓글에도 아니란 얘기가 되게 좀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지역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우리가 확실하게 거기가 맞다 안 맞다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뭔가 이제 증인을 찾고 뭘 해야지. 근데 일단 내가 보기에는 거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되니 그쪽에서 한번 해보고 아니면 다른 데 찾으면 되니까. 다른 지역도 몇 군데 있어요, 지금. 예정지로 오는 게. 근데 이제 일단 중요한 것은 증인의 확보란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지금 혜아 씨라는 얘기거든. 첼리스트. 네, 첼리스트 이분에 대한 얘기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 첼리스트가 지금 트위터도 지금 폐쇄를 했다고 하고 트위터 닫았습니다. 네, 어제까지만 해도 트위터 열어놓고 있었거든요.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제 저는 이분 입장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개딸로 있다가 막 그런 녹취를 남겼다가 입장을 바꾸고 뭐 증언을 안 하고 옮겨간 거에 대해서 변절이다라고 비난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이분도 이제 그러한,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에 대한 반감이나 지금 있는 정권의 잘못은 알고 있지만, 일단 6, 7월 달부터 계속 이세창 총재하고 같이 가면서 어떤 형태로든 경제적으로든 교류를 규칙적으로 맺고 있었으면 그거를 그렇게 선명하게 유지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는 거지. 하긴 어제 방송에서도 보니까 그 전 남자친구하고 통화할 때 전 남자친구가 이제 트위터 지워야 된다. 트위터 뭐 지우자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공연으로 계속 돈을 벌고 있는 상태에서 그쪽에 연결되면은 대박이다 이 생각한 상태에서 계속 그렇게 하기는 좀 힘들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이제 그 말하자면 전면적으로 못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다 까져버렸기 때문에 양쪽에서 전부 다 공격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저쪽은 술 먹고 헛소리 한 거다라고 지금 이 증언 자체를, 녹취록 자체를 부정을 하고 있고, 진실 부정을 하고 있고, 우리 쪽 입장에, 그분 입장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최소한 녹취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놓고 사실상 일종의 이제 양쪽 진영에서 동시에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좀 웃긴 그래서 게 좀 용기를 내시라고. 어차피 이렇게 된 이상 저쪽으로 돌아갈 수 없는 입장인 거고, 네, 그분이 생각하셨던 이제 잠깐에 있었던 뭐 경제적인 이득 이런 거를 이제는 이제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그러면 지금 제대로 된 그 정의를 밝히시고, 그러니까 이분이 돈 받은 사안하고 이분 휴대전화 기록만 있으면 모든 물리적 증거를 완성할 수 있거든요. 하긴 뭐 특보한테 200만 원 1급 받았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만난 적도 없고 모른다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될 수 있으니까 이분이 용기를 내서 우리 쪽에서 증언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이분에 비난보다는 이분에 대한 용기를 좀 더 북돋아 드릴 수 있는 어떤 뭐 그런 마인드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어쩌면 하루라도 빨리 나서서 증언을 해줘야 안전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을 빨리 오픈하는 게 더 안전을 지키는 근데 방법. 참 번거롭게도 윤상현이 2달 전부터 당사자 간 통화 녹음도 공개 못하게 하는 법안을 만들려고 했었던 그 시점이 이미 저쪽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이 녹취돼서 열린 공감으로 넘어갔다라는 더 탐사로 넘어갔다라고 하는 거를 알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무리한 압수수색을 했던 거 아닌가. 스토킹이라고 고발한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하고도 연결이 돼요, 지금은. 당연히 연결되죠. 더 탐사가 이거를 파고 있다는 걸 알고 나서 이걸 이제 입수하려고 압수수색을 밀어붙였군요. 근데 난 깜짝 놀란 게, 우리 이세창 총재님 대단한 멘탈이야. 그러면서 이제 자기 관련해서 그런 적 만난 적도 없다고 이제 큰 소리 치면서 이제 읽더라고. 써주는 대로 읽은 것도 있는데, 그 다음에 더 놀라운 멘탈은 내가 강진구 기자하고 전화해갖고 말이지, 뭐 그런 걸 물어보냐고, 그런 소리 할 거면 끊으라고 말이야. 막 이런 식으로, 자기가 녹취가 지금 방송에 나가서 전 국민이 다 들은 걸 모르고, 자기는 그렇게 말을 안 했다는 식으로 정반대로 말했다고 또 인터뷰를 하는 거야. 이분 이 정도 되면 마약 검사부터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제정신이 아니네요. 이거 이러다가 치매병원 가시겠어. 본인의 기억하고 본인이 말씀하신 그 녹취록하고 너무 차이가 나. 아유, 저쪽 애들의 특징이잖아요. 경부터도 자기 그런 얘기 한 적 없대잖아. 없으면 있다. 네. 우린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고. 기억 안 나는데요? 없는데요? 아닌데요? 그러면 했구나. 갔구나. 근데 경보다 발음이 똘똘해가지고. 목소리 좋더라고요. 목소리 좋으신 와. 분이잖아. 이분 깜짝 놀랐네. 그냥 가곡하셨으면 대성하실 분이야. 발음이 어찌나 또렷하신지 도저히 바이든을 발라드로 들을 수가 없는 이런 발음이더라고. 응?
아니, 자기랑 통화한 게 맞냐고 그렇게까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같이 내가 통화한 사람 맞아요? 아, 네. 아이고야 참. 하여튼 뭐 관련해서 이제 계속된 의혹이 나오고 있고요. 저희가 어제 방송에서 이제 얘기했었던 이세창 씨 형하고 연관돼 있는 이제 친박그룹하고의 연결고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저희 추정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증거 확보와 또 탐사 보도가 필요할 겁니다. 그런 탐사는 더 탐사해서 해주실 걸로 믿고 저희는 바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꾸 막 송작가 TV한테서 뭔가를 막 기대하는 탐사를 기대하는 요런 거는 이제 안 가져주셨으면 하는 소박한 바람이 있습니다. 네, 본드님께서 송 작가가 더 탐사에 정보 제공했다는데요. 한 건 맞는데 그렇다가 아니라 그런 거 같습니다라는 의견을 드렸다고요. 별난 네. 생각이었을 뿐이다. 그럼. 우리 뇌를 압수수색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응? 그렇다고 해서 우리 뇌를 압수수색할 수 없잖아. 생각을 그냥 말한 것 뿐인데. 아니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든다고. 네. 그래서 오늘 제협한 방송이 조만간 큰 관운을 불러오지 않을까. 10월에 네, 10월에 있다고 하는 큰 관운이 있다고. 관운을 불러오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됩니다만 저는 괜찮습니다. 아, 괜찮아요? 네. 여러분을 믿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저한테서 들었다고 하지 말고 김성수 TV나 더 탐사에서 들었다고 해주세요. 그냥 네. 생각을 말한 것 뿐. 네, 저는 그냥 그렇게 의견만 말하더라. 네.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